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 수요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요금 인상보다 합리화 측면으로 해석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에 그쳐 전월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 종료돼 주택거래가 실종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중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가 격차가 2006년 이래 최저로 좁혀졌습니다. 8월 첫 주 기준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가가 827만 원, 중대형은 915만 원으로 격차가 88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시황부터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금 또 올랐습니다. 15.79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제까지 보였던 조정장이 오늘 좀 마무리 짓고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15포인트가 올랐고요. 1894포인트로 다시금 1900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 마칠 때쯤에는 1,000억 정도의 매물이 나온 걸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면 기관이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900억대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올랐죠. 3.10포인트가 오르면서 557.83포인트입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1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사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좀 몰리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군요. 원달러 환율은 5.4원이 내렸습니다. 1113.3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시금 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른다고 추세 자체가 올랐다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일러 보이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이 8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과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하락 분석을 하겠습니다. 급상승 경기 관련주의 비중은 축소하자고요.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익률 이제 50% 돌파 전략을 짜야겠군요. 테마톡톡에서는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IT 부품주의 강세, 눌림목 자리에서의 저점, 고점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을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가 다시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출구 전략의 기간별 대응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특징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3일 연속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10포인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도 중에 있고요. 오늘 상승 업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선주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격적인 LNG 수출이 승인됨에 따라서 향후에 LNG선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해서 국내 LNG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우조선이 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승인이 이번 주에 세 번째이고,
근본 승인도 큰 규모라서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중국에서 이제 7월 달에 무역 흑자 예상치가 좀 하회하고 있다고요. 자, 어쨌건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완전히 걷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수출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를 2% 상회했고, 수입도 10.9%나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를 상회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달에 수출의 증가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입니다. 일단 7월 수출 증가율 개선은 유로존 경기 개선과 함께 미국의 견조한 경기 전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례로 유럽의 7월 복합 PMI 지수는 드디어 5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유럽이 5.6%나 되고 다음으로 미국이 4.4%나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욱 기대되고 있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좀 더 개선될 거로 판단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 증가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는 추가적으로 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된 게고 그 시기라든가 규모 문제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자, 지난 4, 6, 7월과 비교했을 때 8월 달 들어서 FOMC 회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7월 말 이후에 발표된 예를 들어서 7월 ISM 제조업 지수, 7월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다음에 6월 무역 수지,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시장 건수, 그리고 7월 실업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반영한 미국 경제 지표 서프라이 지수가 4월 달 고점을 이미 상향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시카고 연준 총재마저 매파에 가깝게 의견을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는 이르면 9월에 퀴즈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9월과 10월, 12월에 FOMC 3번 남겨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미국 경제 개선 지표를 나올 가능성이 커서 아무래도 9월 내지 10월에서는 퀴즈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내년 1월 달까지 버냉키 의장이 임기 종료라 해서 후임자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아마 12월보다는 9, 10월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잘 나가고 있던 일본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입니다. 금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5월 달에 니케이 지수가 7% 급락했던 것이 글로벌 증시 하락의 전조 시그널로 익힌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전일에도 4% 하락했는데, 자, 그 하락 배경을 좀 잘 짚고 앞으로를 점쳐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일에 4%는 하락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BOJ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올랐지만 다시 0.06% 하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니케이 지수가 7% 하락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및 임원 증시 이쪽에서의 이제 하락의 전조 시그널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싶고요. 마침 미국 증시도 밸류 부담이 생겼고,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우려가 더 생겼고, 또 버냉키 의장이 레임덕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과정에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향 주식형 펀드도 최근에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순유출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 쪽에 추가적인 증시 약세 국면에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엔달러도 그동안에 100엔 이상에서 했지만 현재는 97엔까지도 장중에 소폭 하향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저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주식 변동성 증가해서 니케이 지수도 좀 약세 국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 미국 증시 외에 다른 나라 증시 자체도 당분간 현재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좀 기관 조정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에는 코스피 예상했던 것처럼 조정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 또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중국의 수출이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아서 반등을 했지만 이 부분은 3일 연속 급락에 따른 영향도 길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려스럽게 되는 분들은 11일 연속 외국인들이 사던 것이 계속 외국인들은 화수목 계속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1,000억 원 이상 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좀 많이 먹었던 주식들은 일부 차익 실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 보였을 때 글로벌 경기 수요 관련된 주식들을 저가 매수를 다시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투자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급락하고 오늘은 또 다시 오르고 이거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능력으로서는 증시라는 게 사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 수밖에 없는데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이 좀 키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시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예, 일단 인동석 앵커께서 상당히 지금 딱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쫓아가기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그 틀, 결국은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의 호조 부분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출구 전략의 시기. 이래서 이제 그 상단과 하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좁혀지는 그런 그 박스권 양상,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내 좀 상황들 좀 생각을 해보면요, 출구 전략 너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상황 출구 전략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조금은 좀 틀어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출구 전략, 시장에 대한 평가 부분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문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 과연 출구 전략 임박하기 전 그리고 출구 전략 시점 그리고 출구 전략 이후 이렇게 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따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좀 시장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출구 전략은 이미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충격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의견.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 이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신승용 대표께서는 둘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힘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나 잇따른 출구 전략 발언 당시에는 일단 시장 다소는 이제 그 충격 좀 보고 있고 좀 다소간에 좀 눌림목 계속 작용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 여러 가지 평가들 나오고 있죠. 익숙한 이미 시장 내 받아들여져 있는 악재다라는 평가, 더 나아가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출구 전략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리고 출구 전략 시점 결국은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는 벗어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는 이런 말씀드렸었죠. 시장의 출구 전략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출구 전략은 이미 시장 내에 받아들여져 있고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시기 그리고 그 규모에 오히려 더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드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출구 전략이 임박하고 출구 전략이 실시가 된다면 일시적인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시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투자 심리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밸류에이션 관점
어쩌면 그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퇴색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수록 출구 전략이 나타나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시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관점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큰 틀 속에서요. 이런 그 기간별로 아마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출구 전략 시기와 규모를 논하고 좀 그에 맞는 전략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이제 출구 전략 아까도 이제 그 뭐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소 전, 그리고 축소 직후, 그리고 축소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축소 전, 바로 지금 상황이 되겠죠. 출구 전략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연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고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고 출구 전략이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연기가 되면 연기가 될수록 시장에서는 어쨌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 지금 상황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주가 혼조 박스권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지표의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오늘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한 2, 3일 시장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고 경제 지표 중국 쪽이 됐건 유럽 쪽이 됐건 미국 쪽이 됐건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일정이 좀 상승 나오면서 일시적인 반등락장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혼조 박스권 이 부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축소하게 되면 바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최소한 10% 정도의 변동성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 축소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이탈 과정 속에서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하는 그 우선순위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각 업종별, 종목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 뭐니 해도요.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대형주 쪽 그리고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덜한 종목, 나름 이제 상승을 많이 한 주가 수준이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매도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큰 그림 속에서 일단 바스킷으로 프로그램 성격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치우치는 종목 분명히 유동성과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해서 더 분명히 매도에 치우치는 종목군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 부분을 분명히 피해 놓으셔야만 어떤 그 수익률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전반적인 축소 이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축소 이후 시장 안정을 무조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화의 대표적인 기준 뭐가 되냐면 결국은 환율이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힌트는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단계적으로 업종별로 그리고 주가 수준별로 생각을 하셔서 단계적인 이익 실현을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상당히 신경 쓰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주목해 볼 만한 관심 업종 어디를 꼽으시는지요? 예, 일단 조금 피해야 할 업종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업종이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피해야 할 업종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일단은 자동차 박스권 상단에 조금 좀 위치를 해놓고 있는 물론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상황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신차 모멘텀도 하반기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유동성 측면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팔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거꾸로 이제 그 수혜를 받고 그리고 나름 계속해서 관심이 가져질 만한 업종, 통신업종과 미디어 컨텐츠, 엔터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통신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업종은 외국인 어떤 주식 투자 비중이 50%로 아직도 제한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섣불리 팔 수 있는 종목 내지는 팔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그 통신업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LG전자랄지 구글이랄지 구글의 모터엑스랄지 지금 마케팅 비용을 역대 최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 부분, 통신업종이 볼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염두하시고 관심권 계속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엔터주 등 놀자주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미디어, 게임, 여행, 특히나 여행 관련주들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산업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의 GDP 편입이랄지,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창조경제 그 부분을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관광산업을 비이클로 해서 다른 산업들과 융합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새로운 창조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미디어, 게임, 여행, 틈새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어떤 출구 전략을 대비하는 큰 그림에서의 어떤 그 시장의 지각 변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낙폭과도로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실적도 우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IT 부품주의 강세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심 멘토 정대희입니다. 네, IT 부품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평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승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 변수, 즉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가, 그리고 유럽 리스크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 이탈이 우려로 인해서요,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가 하락과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후 그 부품주들 또한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품주들이 실적 발표는 즉 우려감, 즉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해소해주는, 즉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게 되면서 그 이상의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그 전방업체들에 대한 신모델 출시 예정과 그리고 투자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품주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IT 부품주의 향후 전망은 밝은지, 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설명 주시죠. 일단 전략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요,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좀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망은 향후 주가는 지금의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즉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최근에 지금 IT 부품주들이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거와 반면에 실적 발표는 또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 또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최근에 스마트폰의 성장 한계에 대한 언급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이 스마트폰, 즉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 인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패턴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지 지금 정체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거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곧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도약의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 이 IT 산업 쪽에서는 2, 3년 정도까지는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IT 부품주 가운데 최선호 종목은 어딘가요? 일단 최선호 종목은요, 저는 오늘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파트론이고요. 요거에 대한 매수가는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마우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은 첫 번째 매수 이유는요, 최근에 기관과 메인들의 연속적인, 즉 특히 기관에 의한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업체에 하는 일은 카메라 모듈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18,300원인데요. 요 매수가 18,300원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16,450원,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2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부품주 가운데 카메라 모듈 제조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론을 오늘 최선호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루멘스는 아직까지도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한국선제는 마이너스 1.1% 현재 손실입니다. 손절가 터치도 했고요. 이지바이오 0.4% 소폭 올랐습니다. GD도 3.5% 수익이고요. LMS는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기택 거장의 GD가 오늘 3.5%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 종목이 됐죠. 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선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조금 좀 빠졌습니다. 1.1% 손실이고요. 손절가 터치도 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쪽 그저께 한국선제 같은 경우가 이제 증시에서 이제 해저 터널 관련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급등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거의 한 4, 5개월 정도 횡보했던 그 가격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한 1, 2주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수가 이상 좀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 또한 괜찮은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나 신규 매수하는 가격으로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선제 이어서 오늘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한 14,000원 정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충분히 고점 영역에서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코어마스터즈라는 그런 게임이 내년에 북미 영국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상반기에 서비스 목표를 하고 있고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HN하고 온라인 축구 게임 위닝 11도 온라인 채널링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 네이버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 좀 구축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키에이지라는 게임 자체가 일본에서 자회사 게임온을 통해서 상용 서비스에 돌입을 했는데 온라인 게임 2위에 오르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에이지 오브 스톰이라는 이제 게임 자체가 쇼케이스가 개최가 되면서 앞으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히트를 치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네오이지 인터넷과의 합병이 연말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쪽으로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같이 한번 나와준다면 고점에서 주가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25,000원 일단 목표를 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해본다면 지금 가격도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자체는 종가로 매수를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 자체는 한 16,3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일단 18,500원 정도를 보겠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한 2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좀 중기적으로 좋아 보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오이지 게임즈에 대해서 이정복 대표로부터 다시 한번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플랜A 투자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을 모시고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상균 팀장님께서 구성하신 포트폴리오부터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현금이 30%입니다. 한양 ENG 아이테스트 여전히 20%씩의 비중이고요. 효성이 10% 새로이 편입돼 있죠. 그리고 에로티 백큐 어버 반도체 여전히 10%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은 여전히 45%대,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또 40%대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좀 50%대를 한번 훌쩍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욕심마저도 생기게 되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44% 올라 있습니다. 한양과 아이테스트 두 종목은 마이너스 10% 정도씩 손실이고요. 에로티 백큐 11% 수익, 효성이 7% 수익입니다. 네, 지금 현재 5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AS를 한 종목 한 종목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 효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수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물적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서만 영향이 있지 주가 자체의 펀드멘털이나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매 분기 3개월마다 한 번씩 기업의 실적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게 효성이 오늘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로는 가이던스보다 상회해서 영업이익 1,900억대, 순이익 700억대 후반 이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오후 4시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역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입니다. 뭐 한양ENG라든지 아이테스트, 에로티 베큐, 어우 반도체.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스몰캡 종목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면 8월 15일, 늦어도 8월 30일 날에는 실적 발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AS라든지 이 차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고 나서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라든지 투자의 성과,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게, 지금 비중면으로 보면 2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게 한양ENG와 아이테스트입니다. 물론 기업 자체가 워낙 좋고, 실적 자체에도 상당 부분 기업의 가치면으로 볼 때는 별로 우려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이상하게 좀 약세 쪽으로 전환된 듯한 느낌도 들고, 이 두 종목이 또 그런 면들과 업종 자체에서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면에서 상당히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한양E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 모멘텀이 부족한, 즉 촉매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보합인 형태의 작은 흐름, 나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이 없는 게 삼성은 이미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투자가 집행이 됐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배관 설비를 하고 있는 한양ENG는 3분기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또한 1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분기에 어닝스 어프로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2, 3분기 실적, 호실적을 예상하고 한양ENG를 편입했는데 지금 벌써 이 부분이 좀 흐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한양ENG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도 내년 17라인은 내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보다 17라인 규모가 한양ENG 같은 경우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즉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을 올해의 주가 자체의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가면서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ENG의 가격이 한양ENG의 가격이 지금 6,740원 정도의 가격, 죄송합니다. 예, 6,740원 정도의 한양ENG 지금 가격입니다. 전고점이었던 8,000원에서 주가 자체가 약보합으로 계속 흐르고 있지만은 6,000원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작은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6,000원 정도의 가격이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트 비중의 20%를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의 주가 자체가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대외 돌발 변수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폭락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ENG처럼 재무적인 비율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3박자를 갖추는 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도 역시 전고점 2,640원 기준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골고루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분이 아직까지 시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이테스트 역시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 형태, 즉 2,000원대의 구간, 이 상부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ENG, 아이테스트 앞으로 향후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욱더 양호하게 개선될 점을 감안하면 별 걱정할 것 없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기로 활용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매주 또 팀장님께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는 비법을 한 가지씩 풀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입니까? 예,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가치지표 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퍼 말고도 퍼를 좀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즉 A라는 치킨집이 있고 B라는 치킨집이 있을 때 A라는 치킨집에서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매년 그 회사는 1억을 벌고 있다. 그렇다면 퍼 1배라는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B라는 치킨집에서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매년 1억씩 벌지 못하고 5년에 1억씩 벌고 있다. 이런 소리는 퍼가 5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투자자분들께서는 퍼의 한 배인 매년 1억씩 버는 치킨집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년 5년에 한 번씩 1억을 버는 치킨집을 투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퍼가 싸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평가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거로 PS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SR 같은 경우에는 필립 피셔의 둘째 아들 케너스 피셔가 만든 가치 지표로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물론 퍼보다는 여러 가지 가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PSR도 PSR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PSR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PSR 지표를 볼 경우에는 PRR, 즉 주가 대비 그 매출액 R&D 비용까지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PSR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주가 자체에 큰 흐름이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PSR이 왜 좋은 회사인가, 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PSR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생각했을 때는 영업이익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OPM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근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PSR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PR보다 PSR이 저 PSR이라는 종목들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둘 다 비교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입니다. 마진이 회사가 돈을 버는데 이익률이 1%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는 이익률이 10%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두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익률이 1%씩 올려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B라는 회사는 영업이익 10%에서 1%가 올라서 영업이익률 11%가 됩니다. 즉 10분의 1이 회사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 A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1%였습니다. 근데 1%가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2%가 되면서 순이익은 2배로 급증, 즉 100% 성장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작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SR, 즉 이익률이 낮은 회사,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낮은 회사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PSR을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ENG라는 종목을 이 금융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13억입니다. 1213억에서 PER 과거로 봤을 경우는 15.86배입니다. 이때 또 올해의 중요한 것은 이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기타 팍스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지표는 2013년도 포워드 미래 예상 실적을 넣은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적, 작년에 이미 나와 있던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토대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미래 실적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213억에서 다시 올해 매출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약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나눠주실 경우에는 약 PSR이 0.5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률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도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약 4에서 5% 작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양ENG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큰 투자가 없었습니다. 즉 과거에 플랜트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오일 부분에서의 그 배관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올해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서 이 한양ENG가 배관 설비가 들어가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특히 CCS 그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익률이 높습니다. 약 10% 이상의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작년에 약 4%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작년에 약 4.08 정도의 이익률이었는데 올해 약 7%의 이익률이 된다면 약 2배에 가까운 약 100%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회사가 한양 ENG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작은 영업이익률에서 얼마나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또 개선되더라도 지금 올해만 당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성장성 부분까지 체크하신다면은 큰 폭으로 좋은 수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지표, PER, PSR, PBR 이런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저 PER이 좋은지, 왜 저 PSR이 좋은지, 저 PBR이 좋은지,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HTS 상에서 PER 몇 이하, 3 이하 좋은 기업, PSR 0.5 이하 기업 좋은 기업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지, 왜 저 PR이라든지 저 PSR이 좋을 때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올리시는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김상진 팀장님만의 또 비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 발로 뛰는 투자를 하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또 다녀오신 어떤 탐방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죠. 예, 최근에 효성을 보면서 효성과 비슷한 의류, 원단, 섬유 회사 이런 곳을 갔다 왔습니다. 예, 엊그저께 이제 코롱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코롱 머티리얼 역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사, 원단 이 부분에서는 코롱 머티리얼, 효성, 기타 의류업체 이런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의류업계 관례상 2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도 안정이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업체라든지 특히 KPF, 화선화라든지 이런 제품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해드렸던 KPT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시가총액이 좀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KPT 같은 경우에는 동양강철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강철이 성장하면서 KPT 역시 지분법 이익으로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고점이었던 4,93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여러 가지 폭락이라든지 이후 다시 3,400원대의 주가 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KPT 이 회사는 동양강철이 성장하면은 KPT도 동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PER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PER이 낮은 회사일수록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런데 KPT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3점 몇 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통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7배, 8배 돼도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KPT 같은 경우에는 3점 몇 배, 다른 부품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약 더 2배 정도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3,400원대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는 충분히 정고점이었던 5,000원 이상까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주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주식은 내일 당장 떨어질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해당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이상이 없다라면 꾸준히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게 투자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평소 포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투자 후보군은 현재 어디를 최우선적으로 꼽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KPF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야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렸고, 상기 오토모티브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선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그대로 좀 들고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도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 또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가 삼성전자가 몰락하면서 휴대폰 부품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좋은 것을 보고 다시 수급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갤럭시 S4의 실적이 반영된 것은 2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3분기 실적도 예상하시면서 삼성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는 중저가폰, 중국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중저가폰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펀드멘탈이 아직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점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펀드멘탈이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성균 팀장님의 최종 포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30%이고요. 5종목이 70%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은 45%입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44% 수익으로 가장 높고요. 한양ENG, 아이테스트 10%대 손실입니다. 하지만 염려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탄탄하게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윤 팀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